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범죄 사실 말고 이제 도주 우려라든가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여죄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잡다한 것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어필을 이제 판사한테 하는 게 이제 영장 청구서죠. 그래서 영장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소장보다는 길죠. 공소장에는 도주 우려라든가 범죄 인멸 우려라든가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는 범죄 사실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그 다음에 도주 우려, 또 이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여죄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 그 뇌물 교부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 이 두산건설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뇌물을 갖다 바친 그러한 업체 네 군데에서 일치된 관계자, 일치된 진술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금액을 지정을 해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것이 공무원이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청탁 내용이 나쁜 짓에 관한 청탁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건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금전과 대가 관계에 있으면 된다. 돈을 줄 테니까 이 능아를 해다오, 안 그러면 이 능아를 해줄 테니까 돈을 다오, 이런 식의 대가 관계면 부정한 청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뇌물 공여라는 거는 알아서 금액을 이제 공여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건데,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것을 금액을 지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 더욱더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단순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또 범행도 업체의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것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는 인허가 업무를 해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남시에서 성남FC의 운영상의 문제,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또 불이익이,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저 금액을 지정해 줬다, 이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범행에 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래 되면 이것이 징역 10년에서 깎아질 거리가 없다, 이거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해서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데, 깎아줄 도리가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징역 10년 이상이다. 원래 이제 1억 원 이상 받으면 징역 10년이고 깎으면 5년인데 판사가 130억이나 만약에 전부 인정이 되면, 아니더라도 이게 40억만 해도 징역 10년은 나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큰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금액까지 지정해 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진짜 무모한 행위를 했다, 무엇을 믿고 이런 것을 했을까, 언젠가 이것이 발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도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러한 돈을 주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지급하기를 꺼려하고, 이제 뭐 대학원 대학교 이 문제도 아무튼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건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희망 살림을 거쳐 가지고 돈을 주기는 줬죠.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데, 돈을 주는 업체에서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돈을 받고 요구하는 시장 측에서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사항이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시장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자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장 범죄 사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좋지 않고 어떤 범행 수법이 저돌적이다, 무모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당군 이래 당군 이래가 아니죠. 뭐 유사 이래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야당 총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참 야당 대표가 옛날에 지자체단장을 하면서 이러한 무모하고도 완전히 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참 이런 것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고, 참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완전히 이제 10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죠, 사실은. 그리고 그 후원금 받은 돈 일부를 또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줬다 하는 것이 또 안 좋은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 직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줬다. 이것은 다 사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뭐 성남FC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성남검찰청에 와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FC 이제 풋볼 클럽에 FC 다른 풋볼 클럽에도 이제 뭐 대구라든가 다 조사를 받아야 되지, 나 혼자 이러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소 고발 들어온 것도 없고, 이제 뭐 그 대가 관계에 있는 돈을 받은 것, 대가 관계에 있는 어떤 인허가 업무를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예 뭐 네이버가 성남FC에 그동안 기여한 거 없지 않느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액도 지정을 해줬다. 이것은 너무나 대가 관계가 명확하고 거의 이것이 갈취성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갈취라는 거는 폭행 협박으로 이제 재물을 빼앗는 건데, 강도는 이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면 이제 강도가 되는 거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가 되면 이제 강도는 아니고 본인 판단해서 주기는 주는데 겁을 먹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제 갈취라고 하는데, 갈취의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박근혜 판결 이렇게 사건에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갈취 정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뇌물을 공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뇌물 공유, 제3자 뇌물 공유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자체가 금액을 지정도 해주고, 뭐 성남시에 기한 거 없다, 성남FC에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깎아줄 여지도 별로 없다. 그래서 공소장 기재대로라면은 그 10년 이상 15년이라도 빼박이 아니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기호지세라고, 호랑이 등에 탔으니 내려올 수가 없다, 그냥 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내려오면은 잡아먹히게 되니
어찌되었든 호랑이 등에서 끝까지 호랑이에 지칠 때까지 가보든지 그렇게 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러한 전략이죠. 시간 끌기 끝까지 간다. 정권 바뀔 때까지 간다. 이런 전략인데 과연 그때까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고 여러가지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차이가 나서 더불어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든 것이 이제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호랑이 등에 타고 있을 수 있을까? 국민과 사법부가 더 이상 기다려 줄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곧 끝날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큰 꿈을 꾸려면 평소에 조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인과응보고 시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억울할 것도 억울하지 않을 것도 없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